짐 다 쌌으니까 당장 나와요. 요양원 원장이랑 이미 얘기 끝냈으니까. 강 씨가 평생 내 뒷바라지한 이 애미를 어떻게 짐짝 취급하느냐. 치매 노인한테 홀려 아파트 날려먹기 전에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인감도장 어디 있어. 아들이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바닥에 엎어버리며 악을 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위험 있게 들어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지 못할까? 이 노인네가 여길 어디라고. 당신 죽고 싶어? 평생을 자식의 소모품으로 살았던 그녀의 화려한 반격, 그리고 50년을 돌아온 첫사랑의 충격적인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슴 뻥 뚫리는 반전, 사연을 매일 배달해드립니다. 본편 시작합니다.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은 참는 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앞서가고 홀로 남은 10년 세월. 제 세상은 오로지 자식들의 안녕과 집안의 평화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일요일 오후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안방에서 들려온 큰아들 강식이 고함에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가니 곱게 간직하던 성경책이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피 속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강식이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아니, 그건 그냥 옛날 사진이야. 이리 다오. 옛날 사진?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요즘 엄마가 웬 노인네랑 시장통에서 커피 마시고 실실 웃고 다닌다고. 난 설마 했지. 강씨가 목소리 좀 낮춰라. 그분은 그냥 옛날 친구야. 친구? 성경책에 몰래 숨겨둘 만큼 귀한 친구. 내 나이가 45이에요, 엄마. 남들이 알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요? 강식이는 사진을 제 발치에 내팽개쳤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사진 속에서 20대의 정숙과 늠름한 청년 준호 씨가 수줍게 웃고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네 누구야? 이름이 뭐냐고. 엄마 아파트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지? 말이 너무 심하구나. 50년 만에 겨우 만난 사람이다. 50년? 세상에 엄마 진짜 왜 이래?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제 머릿속엔 일주일 전 친구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구슬픈 상여 소리와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했던 그 목소리. 정수가 한정숙. 40년 넘게 강식이 엄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두툼한 손을 얹으며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정수가, 너 아직도 울적할 때 이거 먹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잊겠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의 눈빛이 너무 깊어. 어떻게 알까 싶어. 멍하니 바라만 보았던 기억. 그때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정수가 기억나니? 우리 언제동에 바다 한번 같이 가볼까? 내가 그랬었지. 회상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강식이가 제 앞치마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군요. 이거 내놔요. 통화 목록 봐봐. 최준호? 이 노인네지? 강씨가 그건 내 거야 돌려다오. 한 번만 더 이 사람이랑 연락해봐요. 그땐 나 정말 엄마 아들 노릇 안 해요. 그 노인네 아주 가만히 안 둘 줄 알라고요. 강식이는 제 핸드폰을 챙겨놓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엔 무거운 침묵과 제 거친 숨소리만 남았지요.
주저앉아 구겨진 사진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보다 내 삶이 오로지 자식들의 체면을 위한 도구였다는 자괴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먼지 쌓인 분홍색 립스틱을 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엔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두었던 친구 순자가 빌려준 두 번째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수가 나다 집 앞이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준호 씨의 낮은 목소리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참 좋다. 잠깐 나올 수 있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신발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떼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저문은 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떨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금기를 깨고 문을 열려 합니다. 준호 씨, 지금 나가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강변 산책로는 참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집을 나선 발걸음이 가벼우면서도 한편으론 참 무거웠지요.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 씨가 저를 보고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춥진 않니? 손이 왜 이렇게 차? 아니에요. 준호 씨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이 다 녹는걸요. 그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손등에 남은 낡은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리더군요. 정수가 이 흉터 아직도 그대로네. 그때 나 때문에 다친 거지? 준호 씨 탓 아니에요. 전 이 흉터 볼 때마다 준호 씨 생각나서 좋았는걸요. 나한테는 훈장 같은 거예요.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지. 이제는 절대로 이 손 놓지 않을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요. 며칠 뒤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준호 씨와 마주 앉아 박하사탕을 나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아들 강식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식아, 내가 여길 어떻게 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양반아, 당신 우리 엄마 아파트 노리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손이 탁자를 거칠게 휩쓸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튀고 뜨거운 찬물이 준호 씨의 옷을 적셨지요. 강식이는 준호 씨의 멱살을 잡고는 뒤로 세차게 밀쳐냈습니다. 70살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도한 힘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달려가 부축하려는데 준호 씨의 눈빛이 돌연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그는 쓰러진 채로 강식이의 양복 소매에 달린 금빛 배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래건설 박강식 부장이라 했나? 그래. 우리 회사 이름은 왜 물어? 이 사기꾼 양반아, 당장 우리 엄마 주변에서 꺼져. 그때 강식이의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식이는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더군요. 식은땀을 닦으며 쩔쩔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제발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곧 해결한다니까요. 전화를 끄는 강식이가 독이 바짝 오른 얼굴로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엄마가 당장 집에 가라고. 집으로 끌려오자마자 아들은 제 안방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인감도장 어디 있어? 통장은? 엄마 상태가 안 좋은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저런 사람한테 홀릴 리가 없지. 이거 놓거라. 이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군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이 아파트 당장 처분하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버릴 줄 아세요? 내 말 알아듣겠냐고. 강식이는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지요. 졸지에 제 집에서 죄수가 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나야 순자. 친구 순자가 반찬통을 핑계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문틈으로 건네준 것은 박하사탕 한 봉지와 작은 쪽지,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녹음기였습니다. 준호 씨가 부탁했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정숙 씨. 순자가 가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정수가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한다. 곧 데리러 갈게. 저는 주머니 속 박하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사탕을 깨물었지요. 빠득, 고요한 거실에 사탕 부서지는 소리가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내 마지막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통장과 도장을 뺏겼다고 내 영혼까지 뺏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탐내는 건 내 돈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니. 저는 어둠이 깔린 창밖을 보며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단단한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기다릴게요. 나 이제 더는 안 숨어요. 새벽 4시 창밖에 짙은 안개 사이로 매캐한 매연 냄새가 거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단잠을 깨운 건 거칠게 지퍼를 여닫는 소리와 둔탁하게 바닥을 구르는 여행 가방 소리였지요. 거실로 나가니 하나뿐인 아들놈이 제 옷가지를 쓰레기 치우듯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강식아, 이 오밤중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강식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마저 짐을 챙기며 툭 내뱉더군요. 엄마, 일어났어? 잘 됐네. 짐 다 쌌으니까 대충 입고 나와요. 짐이라니? 이 새벽에 어딜 간다는 게야. 다 엄마를 위해서라니까. 그 사람한테 홀려서 이 아파트 날려먹기 전에 내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거야. 요양원 원장이랑은 이미 말 다 끝났어.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밥해 먹이고 그놈 성공하는 것만 보며 살아온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내쫓겠다니요.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건장한 사내 둘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자, 엄마 빨리 일어나. 나 오늘 바빠. 강식이가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예전에 힘없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온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설아, 한 발짝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 녹음 파일부터 내 회사에 보낼 거다. 뭐? 녹음기?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정신이라도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 내 눈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전해준 그 작은 기계에서 강식이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버릴 줄 알아. 이 돈 다 내 거야. 엄마가 무슨 권리가 있어.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녹음기 속 폭언이 울려 퍼지자 요양원 관계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식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제 손에 든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요. 엄마, 그거 당장 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너한테 엄마는 그저 돈이고 아파트였지? 나한테 넌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던 존재일 뿐이야. 이게 정말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누구를 위해서라고? 내 빚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제 비굴하게 전화하며 빌던 그 소리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니? 그때였습니다. 강식이의 핸드폰이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식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부장,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자네가 어제 무례하게 군 분이 누군지나 알아? JH홀딩스 최준호 회장님이셔. 우리 회사 최대 주주라고. 상무님? 그게 무슨, 그 노인네 말씀이십니까? 노인네? 이 사람아.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자네 책상 오늘부로 치울 줄 알아.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와. 강식이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아들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강식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최준호 회장,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왜 믿기지 않니? 내가 무시했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좀 알겠어? 요양원 사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멍하니 서 있는 강식이와 저뿐이었지요. 저는 화장대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옥죄던 은비녀를 미련 없이 뽑아 던졌습니다. 챙그랑 비녀가 구르는 소리가 마치 사슬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응?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비켜라, 너한테 줄잡이는 이미 50년 전에 다 썼다. 저는 분홍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진하게 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지요.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짐 가방을 발로 차버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씨가, 내 인생은 이제 저무는 해가 아니라 이제야 동이 트는 새벽이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거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준호 씨가 직접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지요. 정수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너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내가 다 치워버릴 테니까. 준호 씨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준호 씨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아들이 보였지요. 저는 주머니 속 박하사탕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쓰기만 하던 사탕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안개를 뚫고 고요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음에 준호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차 안에서 준호 씨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그저 50년 동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 못난 남자일 뿐이야. 내가 고생하며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준호 씨, 그 큰 회사를 세우신 분이 왜 여태 저를,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너를 내 곁에 두지 못했는데 내가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어 있었잖아. 그 가정을 깨뜨릴 수 없어서 그저 멀리서 내가 힘들지 않게 돕는 것이 내 최선이었어. 준호 씨, 설마 그동안 우리 강식이 학비며 아파트 빚 갚아주던 그 이름 없는 손길이 이제야 말하게 되는구나. 그래, 그게 나였다. 내가 자식들 위해 내 입엔 사탕 한 알 못 넣고 사는 게 내 가슴에는 늘 대못이었단다. 이제는 숨지 않고 너를 지키려 한다. 차는 어느덧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아파트 단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정수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할 폭풍이다. 내가 함께 가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준호 씨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가득 메운 웅성거림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아들놈이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불러 모은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고 있었지요. 강식이는 제 등장에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우리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저 양반이랑 같이 내리는 거 다들 보셨죠? 강 씨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뭐 하자는 거야? 뭐 하긴요.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사람한테 홀려 집안 망신 다 시키니까 자식으로서 가문을 지키려는 거죠. 큰댁 아주머니가 혀를 쯧쯧 차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수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오죽하면 강식이가 우리까지 불렀겠어. 그만하고 저 양반 돌려보내라. 자식 망신 그만 시키고.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강식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강식이는 의기양양하게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치켜들었습니다. 보셨죠? 이제 이 재산은 제가 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엄마는 오늘 당장 제가 준비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위엄이 거실을 압도했습니다. 박강식 부장, 아니 이제 전 부장이라 불러야겠군. 그 오만한 입 당장 다무는 게 좋을 거다. 준호 씨의 신호에 따라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가 차갑게 음조렸습니다. JH홀딩스 회장 최준호. 그게 내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 이 서류들은 내가 그동안 저지른 추악한 기록들이지. 수행비서가 서류 뭉치를 강식이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바스락거리며 흩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친척들의 경악이 터져나왔지요. 세상에 1억 2천? 강식아, 너 정말 위험한 투자에 눈이 멀어. 내 엄마 집까지 건 거냐? 아, 아닙니다. 큰어머니,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거라고요. 준호 씨가 강식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멱살을 잡았을 때 난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수기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난 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정수기는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이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단호하게 낚아챘습니다. 강씨가 이 도장은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거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좋아서 내 입엔 사탕 하나 못 넣고 살았는데 넌 그 돈을 잘못된 선택으로 날리고 나를 버리려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갚으려고. 됐어. 이제 이 도장은 나 한정수기를 위해서만 찍을 거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경들 잘하셨나요? 효자인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실은지 어미 집까지 빚으로 날리려던 위험한 투자자였네요. 자, 이제 그만들 나가주세요. 저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요. 정수가, 너 정말. 언니도 그만하세요. 제가 누구의 엄마로 죽길 바라셨겠지만 저는 이제 한정숙으로 살 겁니다. 당장 나가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강식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저는 화장대 앞에 서서 아까 그따만 분홍색 립스틱을 다시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지친 노모가 아닌 사랑받고 있는 한 여자아이.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지요.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껍질을 까주었습니다. 정수가 사탕 먹자. 이제 인생이 좀 달아져야지. 준호 씨 사탕이 참 다네요. 이제야 진짜 맛이 느껴져요. 저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엉망이 된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강식이가 울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내가 50년 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곳.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가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가방 속에서 낯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제가 묻어두었던 과거로부터 온 신호였습니다. 준호 씨, 이 번호 당신이 아는 번호인가요? 제 물음에 준호 씨는 가만히 제 손목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떨리는 제 손바닥 위에서 진동하던 핸드폰 액정에는 아들 박강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정수가 받을 필요 없다. 그건 내 과거가 너를 붙잡으려 지르는 비명일 뿐이야. 맞아요. 70년 평생 그 비명에 휘둘려 살았네요. 이제는 제가 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기계음과 함께 세상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지더군요. 제 인생을 칭칭 감고 있던 그 낡은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비워냈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벽면 가득했던 자식들 상장과 남편 사진을 하나둘 떼어냈습니다. 휑해진 벽을 보니 묘하게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준호 씨, 이제야 벽지가 보여요. 이 집이 이렇게 넓은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정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이 집을 채웠던 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었던 거야. 옆에서 짐 싸는 걸 돕던 순자 언니가 코끝을 훌쩍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그 양반이랑? 언닌 양반이라니 준호 씨라고 불러줘. 나 오늘부터 정숙 씨로 살기로 했거든. 그래, 정숙 씨 잘 가. 가서 실컷 사랑하고 실컷 웃고 살아.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어. 단정하고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된 분홍색 립스틱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준호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작은 간이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 벤치에 앉아 있자니 낡고 바랜 종이 2장을 준호 씨가 내밀더군요. 준호 씨, 이게 뭐예요? 50년 전 너랑 동해에 가려고 샀던 기차표다. 가난해서 겁이 나서 끝내 타지 못했던 그 표.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이걸 여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수가 내가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 차마 내 가정을 깰 수 없어서 그저 멀리서 내 아들 학비며 내 집 대출금을 이름 없이 돕는 게 내 최선이었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사정을 그리도 잘 알았는지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등에 해묵은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정수가 이 흉터 50년 전 그날 나 잡으려다 다친 거 다 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내 손 꼭 잡고 안 놓을게. 고마워요. 준호 씨 버텨줘서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세월처럼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 씨, 예전엔 이 박하사탕이 참 썼어요. 사탕이 왜 썼을까? 이렇게 단데. 인생이 너무 써서요. 사탕이라도 없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참 달아요. 준호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동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파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70살 노인의 다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발걸음이었지요. 정수가 천천히 가. 넘어진다. 나 한정숙으로 살고 싶어. 사랑하고 여행하고 내 마음대로 웃으면서. 준호 씨 들려요? 나 이제 진짜 한정숙이에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파도 소리보다 더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뭐 하고 싶니? 그냥요. 내일 아침엔 내가 먹고 싶은 국 끓여서 당신이랑 마주보고 앉아 밥 먹고 싶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정숙 씨로 불리면서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찬란한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 나이 잃은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험했을지라도 나 자신을 찾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의 이름 세 글자, 그 이름이 오늘따라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고단한 세월이 이제는 당신의 가슴에 훈장이 되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못다 핀 박하사탕 같은 첫사랑이나 되찾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